이진우는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공항대 앞실의 끝자락,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먼지를 쓸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고 누구도 이곳에서 일하는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야, 저기 할아버지. 청소 좀 제대로 하셔야죠. 투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빗자루를 움직였다. 어이, 듣고 계세요? 뭐 하신 거예요? 이번엔 좀 더 거친 목소리였다. 이진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김도훈, 공항운영본사의 관리팀장.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엔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옆엔 이석진, 신입사원 티가 나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팀장 눈치를 보며 자연스럽게 거들었다. 할아버지, 여기가 공항인 거 아시죠?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데 이렇게 대충 청소하면 어떡합니까?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는 그의 반응이 불쾌한 듯한 얼굴을 했다. 김도훈은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다. 아, 답답하네. 뭐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석진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요즘 노인들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더니. 이진우는 다시 허리를 숙이며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들에게 대꾸할 가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자극했다. 김도훈은 혀를 차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흔들었다. 아, 이 커피 너무 쓰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손을 놓았다. 쾅!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진 않았다. 공항에서 누군가 일하는 사람을 하대하는 장면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이거 좀 치워주시죠. 어차피 청소부시잖아요. 이석진이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일거리 생겨서 좋으시겠네요. 두 사람은 조롱 어린 시선으로 이진우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쓰러진 커피 컵을 집어들었다. 작은 걸레를 꺼내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 김도훈은 그의 모습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렸다. 하참, 재미없네. 그때였다. 공항 게이트 너머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엔 대장의 견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양옆엔 중장 계급장을 단 군인들이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곧 멈춰 서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공항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도훈과 이석진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승객들과 직원들까지도 숨을 죽였다. 경례. 대장의 구령이 울려 퍼지자 모든 군인들이 동시에 손을 이마에 올렸다. 김도훈과 이석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묵직한 공기가 공항을 감쌌다. 공항대 앞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손을 이마에 올려 경례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다. 김도훈과 이석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간적인 착각인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봤지만 확실했다. 그들은 분명히 청소부 노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석진이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김도훈도 입을 꾹 다문 채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 이진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군복 차림의 노신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육군 대장 정태석. 오랜만입니다, 대위님. 정태석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존경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차렷 자세를 취했다. 대위님께 경례. 군인들이 다시 한번 손을 올렸다. 강렬한 기운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청소부 아냐? 근데 왜 군인들이 저렇게? 김도훈은 황급히 이진우와 정태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석진도 불안한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팀장님 설마 이분이. 그 순간 정태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진우 대위님, 이제 와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쉰 뒤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저희는 오랫동안 대위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 겨우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공항대 앞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대위, 이진우?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정태석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이진우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국가전략작전팀으로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해버렸다. 이석진도 입을 벌린 채 눈을 깜빡였다. 전략작전팀? 그 순간 이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정태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라에는 여전히 대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위님은 전장에서 누구보다도 냉철했고 전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대위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김도훈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모욕했던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는 서둘러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냥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정태석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위압감에 김도훈은 말을 멈췄다. 그냥 일하시는 분. 정태석은 미간을 좁히며 다시 한번 이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찾았다. 이진우 대위 6.25 전쟁 당시 백두 호랑이 작전 주도한 전설적인 군인이래. 순간 공항 전체가 술렁였다. 진짜 저 할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군인들이 경례를 한 거였어. 김도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진우는 천천히 바닥을 바라보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정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위님. 그러나 이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들어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김도훈과 이석진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갔다. 공항대 앞실의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정보를 검색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웅성거리며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순간 뉴스 알림이 하나둘씩 사람들의 휴대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6.25 참전용사, 전설의 전략가 이진우 대위, 공항에서 발견되다. 기사에는 짤막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백두 호랑이 작전의 핵심 인물, 6.25 전쟁 당시 특수 정찰 임무 수행, 적진 깊숙이 침투의 주요, 기밀 확보, 한국군 전황을 뒤집는 데 결정적 공헌. 전후 도려는 둔 공식 기록에서도 사라져. 공항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다. 김도훈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조롱했던 노인이 국가 영웅이라니.
그는 고개를 들어 이진우를 바라봤다.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습은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이석진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 입을 열었다. 팀장님, 우리 큰 실수한 거 아닙니까? 김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정태석 대장이었다. 그는 공항대 앞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차분히 받으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이진우 대위님은 대한민국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영웅입니다. 순간 공항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정태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절망 속에서 버티고 있을 때 이진우 대위님은 홀로 적진 깊숙이 잠입해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을 파악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군은 백두 호랑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전술적 승리는 이후 전황을 크게 뒤바꿨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통해 이 작전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었다. 백두 호랑이 작전, 한국군이 전쟁 중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에서 기습을 감행한 작전.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작전 성공의 핵심 적진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한 정찰 요원의 희생과 공헌. 그 정찰 요원이 바로 이진우였다. 정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대위님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진우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진우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있을 뿐이었다. 정태석은 그의 곁으로 걸어가 조용히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진우는 한참 동안 묵묵히 바닥을 닦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주름진 얼굴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영웅으로 불리던 이들은 하나둘 잊혀갔다. 남아있는 것은 치열한 과거의 기억뿐. 이진우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를 알아버렸다. 공항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미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특히 김도훈과 이석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이진우가 조용히 정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장님. 정태석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위님. 그러나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를 그냥 청소부로 볼 수 없었다. 공항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한 노인의 존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 있었다. 공항 직원들은 그를 볼 때마다 머뭇거렸다. 혹여라도 실례가 될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그의 지나가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정작 이진우 본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레를 적셔 먼지를 닦았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특히 김도훈과 이석진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두 사람은 그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했다. 이진우는 공항대 앞실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김도훈과 이석진은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저기, 할아버지. 이석진이 먼저 입을 뗐다. 그러나 이진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묵묵히 닦던 바닥을 계속 닦을 뿐이었다. 김도훈이 깊은 숨을 내쉬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걸레를 움직였다. 김도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희가 한 행동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옆에서 이석진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진우가 무슨 반응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을 뿐이었다. 김도훈은 점점 초조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진우가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이진우는 그들을 한번 흘끗 쳐다본 후 아무 말 없이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갔다. 김도훈과 이석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이석진이 초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김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진우는 애초에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의 인생에는 그들의 사과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공항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반성이 이어졌다. 할아버지를 몰라봤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싸운 분이었다니. 그날 도훈 씨랑 석진 씨가 한 행동, 사실 우리도 다 본 거잖아.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진우는 여전히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어느 날 공항 기업 측에서도 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영웅이 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이 그분께 예우를 표해야 한다. 경영진은 곧바로 이진우를 찾아갔다. 공항 VIP 라운지를 따로 제공하고 명예 직책을 부여하며 공항 내부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단 한마디로 거절했다. 필요 없습니다. 경영진은 당황했다. 이진우 대위님, 이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우입니다. 그러나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 청소부입니다. 그는 조용히 걸레를 다시 들며 말했다. 그냥 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을 닦았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공항 내부는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이진우가 공항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단순한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신기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항을 찾은 기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배, 여기 맞아요. 이진우 대위가 여기서 청소를 한다는 공항. 젊은 기자가 카메라를 손에 든 채 서둘러 공항 내부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온 중년 기자는 지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목격자들이 증언한 장소가 이 근처야. 두 사람은 공항 직원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여기서 청소하시는 이진우 씨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답했다. 그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지금 저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리킨 곳에는 늘 그렇듯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이진우가 있었다.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다. 이진우 대위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이진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오직 먼지만 쓸고 있을 뿐이었다. 기자들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위님, 저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대위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대위님의 공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걸레를 적셔 다시 바닥을 닦을 뿐이었다. 젊은 기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반응이 없으시죠? 중년 기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이진우는 기자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질문을 받든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쉽게 놓칠 리 없었다. 인터뷰를 거부하는 그의 모습조차도 기사로 쓰였다. 전설의 군인,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공항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영웅, 왜 침묵하는가? 인터넷에는 그의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가 공항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 기자들의 마이크를 무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공항에서 그를 조롱했던 두 명의 직원에 대한 폭로였다. 봤어. 공항에서 그분을 무시했던 직원들 영상 올라온 거. 뭐, 영상까지. 어떤 사람이 몰래 촬영했나 봐. 그 두 직원이 청소부를 하고 무시하면서 커피를 일부러 쏟은 장면 그대로 찍혔어. 그날 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을 목격했던 몇몇 사람들이 영상을 올렸고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되었다. 국가유공자를 모욕한 공항 직원들. 이 직원들 실명 공개해야 한다. 공항 측의 해명은 어디 있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항 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을 모욕한 기업에서 내가 왜 돈을 써야 하지? 보이콧합시다. 이런 공항은 이용하지 맙시다. 공식적인 사과 없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항 기업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었다. 공항 측의 경영진은 다급하게 움직였다. 지금 당장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두 직원,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세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대위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항 명예 홍보대사라도 맡아 주십사 요청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경영진이 직접 찾아가 이진우에게 머리를 숙였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공항 직원들도 경영진도 기자들도 모두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아무 의미 없는 먼지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공항 기업의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샵공항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관련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가유공자를 모욕한 기업에서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용하지 않겠다. 직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의 윤리의식 자체가 문제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실제로 공항 이용객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항 내부 상점들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요즘 매출이 반토막 났어. 사람들이 그냥 다른 공항으로 가버려. 보이콧 운동이 장난이 아니야. 상점 운영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공항 기업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두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경영진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공항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박정우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당장 대책을 내놔. 직원 몇 명이 사고를 친 걸로 우리 공항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해?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단순히 직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싸늘해졌다. 박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공식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었다. 몇 시간 후 공항기업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저희 공항은 국가유공자분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 조치되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나?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진다. 그냥 회사 이미지 회복하려는 거지.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보이콧은 계속되었고 항공사들까지 공항과의 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이진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김도훈과 이석진이 다시 그를 찾아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아니 대위님, 요즘 다들 난리입니다. 공항이 보이콧 당하고. 그러나 이진우는 조용히 바닥만 쓸었다. 김도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을까요? 이진우가 빗자루를 멈췄다. 두 사람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짧은 한마디였다. 김도훈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이석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진우는 천천히 걸레를 짜며 말했다. 난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 뿐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항 기업을 비난하고 언론은 연일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진우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을 쓸고 있을 뿐이었다. 공항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여행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항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째 계속된 보이콧 운동과 논란 속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일터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조차 부담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그 누구보다 공항을 조용히 떠나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진우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직원 휴게실을 나섰다.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그가 남겨두고 가는 것은 많았다. 동료 직원 몇몇이 그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떠나신 거예요? 청소팀 막내였던 윤성우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제야 다들 할아버지를 알아봤는데. 옆에서 함께 일했던 박순자 씨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조용히 살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 이제 우리랑 더 같이 지내시면 안 돼요. 이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윤성우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진우는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윤성우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공항을 떠나기 전 김도훈과 이석진도 급하게 그를 찾아왔다. 공항 출입구 근처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이진우를 발견한 순간 두 사람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도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니 대위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 이석진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아니,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진우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 김도훈이 황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몰라봤던 것도, 함부로 대했던 것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진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용한 곳으로.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추인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진우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공항에서 사라졌다. 그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승객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갔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뭔가 달랐다. 이진우가 있던 자리, 그가 늘 청소하던 구석진 공간, 그곳이 텅 비어 있었다. 김도훈은 한동안 출근할 때마다 무심코 그 자리를 쳐다보았다. 이석진도 같은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작 그곳을 채우던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 와서야. 김도훈은 텅 빈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석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제서야 이진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떠난 사람을 다시 찾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을 뿐.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김도훈과 이석진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처음에는 거절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인터뷰에 응했다. 촬영이 시작되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진우 대위님을 처음 뵀을 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김도훈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그분이 그런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석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다. 지금 그분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김도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국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석진도 눈물을 훔쳤다. 그분은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석었죠. 촬영장은 숙연해졌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을 다시 찾아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도훈과 이석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원하시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죠. 김도훈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을 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차례입니다. 이진우는 떠났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공항에서 이진우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났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것은 단 하나, 그의 존재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의 후회였다. 김도훈과 이석진을 비롯한 공항 직원들은 한동안 허전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에서 마주치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남긴 의미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이진우 할아버지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공항 직원들은 주변을 수소문했다. 기자들도 그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오랫동안 삭제된 상태였다. 그가 전쟁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지내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시골 마을에서 그를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 달 전에 저기 남쪽 마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더라고.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말이야. 그러나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기록도 연락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김도훈은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조용한 논밭이 펼쳐진 곳,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풍경. 그곳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앞에서 앉아있는 노인의 실루엣. 멀리서 바라보니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김도훈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도훈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를 부를 수 있었다. 다가가서 말을 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을 찾았다. 그러나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조용히 기억하기로 했다. 김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작은 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몇 년이 흘렀다.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한때 그곳을 조용히 쓸던 노인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진우 향년 89세로 별세. 김도훈은 조용히 신문 기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석진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국 떠나셨네요. 김도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진우가 떠난 지 몇 년 동안 그는 종종 그를 떠올렸다. 그가 바닥을 닦던 모습,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공항을 떠나던 그 뒷모습까지. 그때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영영 늦어버렸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는 생전에 자신을 알리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빈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공항 직원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빈소에 서 있었다. 정태석 대장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조용히 가셨군요,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그분께 어떤 예우를 해야 할까요? 정태석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분이 원하셨던 방식으로.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항 직원들, 그를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예를 표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무덤 앞에서 김도훈과 이석진은 조용히 서 있었다. 눈앞에는 이진우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국가묘지가 아닌 작은 공동묘지의 한 구석에 잠들어 있었다. 김도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흔들림 없이 경례를 올렸다. 이석진도 따라했다. 두 사람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김도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당신을 몰라봤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먼 하늘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사라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느끼죠. 이진우 대위는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훈장이나 영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쉽게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영웅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남깁니다. 명예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떠들 때가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정한 영웅이 있지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